2024년 건강운동관리사 기출 문제, 실기 구술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시험 총평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A조 문제와 시험 총평은 지난 시간에 했고, 여기가 2024년 실기 구술 시험이 치러진 장소입니다. 제가 7월 13일과 14일에 저희 수강생들 시험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정문 앞에 있었고, 그리고 다양하고 또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시험 현장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시험 장소예요. 그리고 박승화 지역 스포츠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1원 8과목 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강운동관리사 실기 구술 문제 지난 10여 년 동안 출제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 또 이론 어떤 책을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사도 칼라판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한 권으로 모은 건강운동관리사 기출 바이블을 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제작을 해서 깔끔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학습의 이해도를 쉽고 또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적으로 학기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이에요. 2025년 이후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실기 구술 인터넷 강의로 먼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먼저 체험을 한 수험생과 그냥 여러분이 현장 실습에 참여한 수험생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이 교재를 구입을 하면 이 추가 문제를 함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구입을 할 때는 시중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www.pteacher.co.kr에서 구입을 하면 이 추가 문제까지, 최신의 문제까지 같이 드린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 실기 구술 유일하게 탑재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B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B조와 D조가 킬러 문항이 들어있어서 죽음의 조였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냐, 여기 1번하고, 그 다음에 나비큘러 드랍 테스트, 여기 나비큘러 드랍 테스트의 체중 부하와 비체중 부하의 문제가 나와서 어려웠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미 다 교재에서 다뤘어요. 자, 저희 교재 몇 페이지냐? 52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관절의 움직임은, 그래서 이게 고정팔이 있고 전자고니어미터라는 것은 관절의 각도계예요. 그래서 이게 고정팔이고 이게 운동팔이거든요. 이 정답은 지금 3번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 정상은 0도에서 45도인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저희 교재에서 이미 학습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부하 검사 목적과 측정 변인 3가지를 제시하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문제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 교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제시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심혈관 질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심근어혈, 부정맥 등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질환의 치료적 운동 처방 및 적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은 아니죠. 당뇨병에 관한 내용이니까. 또 다른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운동부하 검사의 일반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 그러면 이스케미아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 및 평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거의 다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론이 구술이 되고 구술이 실기가 되고 실기가 다시 이론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조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시조가 쉬운 문제였어요. A조와 C조가 쉬웠다고 그랬죠. A조는 기출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되었고 C조는 이렇게 평범한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유리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별간 이 형평성을 맞추는 그 과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력 100 벽패스 5에 이거는 유소년기 회복력 검사인데 쉬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특강 때 이미 이런 거를 테니스볼로 실습을 했어요. 오른손, 그래서 여기 1.2m, 이렇게 0.9m 폭에서 오른손으로 던져서 왼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던져서 오른손으로 받는 것을 1회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실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공 횟수로 치지 않고 또 다른 바구니에서 또 다른 볼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초 동안 실시를 한 횟수를, 성공 횟수를 세는 그런 회복력 검사였습니다. 저희가 특강 때 이걸 다 했어요. 실습하면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 또 증상 제한, 상대적, 절대적, 이거는 매해 약방 감초처럼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 시 사용되는 건섬유를 말하고 특징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2023년도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2023년도까지는 그냥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좀 더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6가지를 얘기해야 돼. 각각 세 가지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골격근 지근섬유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마이오신, ATP 파제의 활성이 낮죠. 그리고 나다라는 똑같은 내용이고, 정답은 가번인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 내용이 저희 교재에 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특강을 할 때 이런 문제를 내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역시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에 운동 강도 증가에 따라서 동원되는 근섬유 유형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여기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 그 다음에 중간섬유, 여기 2X라고 하는 속근섬유, 얘네들은 속근섬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이런 그림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강도일 때, 중강도일 때, 고강도일 때 여러분이 이런 순서를 제시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D조 문제. D조 문제가 킬러 문항이 있었어요. 듣보잡은 아니지만, 듣보잡은 아까 나비큘러 드랍 테스트 문제가 듣보잡 문제였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잡것 같은 문제. 여기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시오. 이거는 이제 구술 시험으로 출제될 줄 알았는데 이게 실습으로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짜다가 주무르다 나왔다. 또 이 청진기를 가슴에 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로 하니까 말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수험생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네로이드 혈압계는 편리성, 그리고 포타블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리한 장점이고, 단점은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자혈압계를 많이 쓰는데, 이 아네로이드 혈압계의 절차가 사실은 ACSM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바로 또 이런 절차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의 지금 절차는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코르트코프원보다 20mm HG 정도 높을 때까지 빠르게 커프 압력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오고, 이렇게 니을번으로 오는 그 순서가 바로 아네로이드 혈압을 재는 순서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재에 이렇게 그림이 다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저희 수강생은 이렇게 이제 비조에 속한 수강생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다행히 70점 이상 취득을 해서 합격들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든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웜업 시 스트레칭은 생리학적 이점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쉬웠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이미지인데 정적, 그 다음에 동적, PNF 이런 세 가지를 제시하면 됐고, 그 다음에 생리학적 이점은 뭐냐?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다. 운동 수행력 향상됩니다. 부상 감소됩니다. 이런 거 되면 되겠죠. 그리고 쇼크 유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증상과 징후를 구술하시오. 근데 이 지금 문제도 저희 교재에 있습니다. 쇼크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저혈량성 쇼크. 저혈량성 쇼크는 혈액의 상실이 있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자, 호흡성 쇼크 여기다 놓고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브리오 0157 이러한 폐혈성 쇼크는 심한 박테리아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며 박테리아로부터 생겨나는 독소는 신체의 작은 혈관을 확장하더라. 이외에 심근경색증, 부정맥을 유발하는 심장성 쇼크라든지 또 마취, 척추 손상을 유발하는 신경성 쇼크, 케톤산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성 쇼크, 아나팔락시스, 약물, 백신, 화학 물질 때문에 생기는 과민성 쇼크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추가로 점액수정 혼수를 유발시키는 갑상선 기능 저하성 쇼크. 저희 교재에 다 있습니다. 529페이지에 있던가. 하여튼 그래요. 이런 내용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쇼크 주요 징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혈압이 높아진다.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예상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이미지인데 드랍암 예가속 문제는 2023년도 D조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이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알렌 과다벌림 증후군, 또 밀리터리 브레이스 포지션, 이런 문제는 TOS 스페셜 테스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또 높은 열정으로 준비를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 8과목, 그리고 실기구술 3과목인데 운동상에는 중복되기 때문에 2과목으로 쳐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 몇 과목을 준비해야 되느냐? 10과목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교재는 그림이 꼭 이렇게 탑재된 그런 교재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만 된다. 박승화 체육 스포츠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